유튜브 뮤직부터 틱톡까지 K-팝 상승세의 한 해였던 24년도에는 어떤 특징과 매력이 있었을까요? 컬처코 플러스 시작합니다. 일단 세 곡은 흥행 측면에서 그리고 작품성 측면에서 고르게 찬사를 보내고 싶은 작품. 당연히 1번은 에스파의 슈퍼노바고요. 2번은 데이식스 해피. 세 번째는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딱질. 이렇게 세 곡은 흥행과 작품성 둘 다 챙겼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2개 정도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완성도 측면에서 그리고 매력 측면에서 꼭 기억하고 짚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인데, 하나는 츄의 스트로베리 러쉬, 하나는 NCT 태용의 탭입니다. 그렇게 5곡을 골랐고, 슈퍼노바나 해피나 아딱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다들 좋아하시고 아셨을 곡이고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서 골랐고요. 그리고 츄의 스트로베리 러쉬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츄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 요거를 곡에 잘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곡 자체의 어떤 뭐 멜로디나 컨셉트나 테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비디오나 무대나 이런 걸 볼 때도 참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고요. 태용의 탭 같은 경우는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앨범 자체가 명반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잘 만든 작품.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걸 만들고 얼마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많이 알리지 못하고 간 게 좀 아쉬웠는데, 태용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이 전곡 작사 작곡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는,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한 힙합과 R&B 곡들을 하면서도 자신의 색깔을 잘 녹여낸, 감탄하면서 들었던 앨범 그리고 곡이었습니다. 사실 신인을 얘기할 때는 좀 관대하게 그리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에 아주 눈에 띄는 신인은 없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일릿이나 투어스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그래서 마그네틱이나 투어스의 첫 만남 뭐 이런 노래들이 너무나 잘 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지만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아일릿의 마그네틱 남았고 투어스의 노래가 남았고 했지만 아일릿과 투어스가 남았느냐?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팀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활약을 보여준 멤버가 없었고, 그리고 팀 단위로 봤을 때에도 이게 반드시 투어스의 노래여야만 하는, 아일릿의 노래여야만 하는 그런 당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은 인기를 얻었지만은 아일릿과 투어스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지금 방증하는 게 아일릿의 2번째 곡과 투어스의 2번째 곡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죠. 그게 아일릿과 투어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 그리고 이 팀들의 매력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멤버들의 개별 파워, 역량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잘 확인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신인 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뭐 지난해 라이즈나 혹은 뭐 키스 오브 라이프나 이렇게 아주 주목할 만한 신인 그룹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에스파가 벌써 데뷔한 지가 제 기억으로 5년차 이렇게 되는데, 그럼 사실 많은 활동을 이미 했고 또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은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올해 슈퍼노바도 그렇고 아마겟돈도 그렇고 위플래시도 그렇고 세 곡이 전혀 다른 컨셉트와 방향성, 그리고 뭐 사운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컨셉트나 테마나 이런 것들이 세 개의 작품이 완전히 별개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 곡이 다 고르게 사랑받고 어떻게 보면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그런 걸 볼 때 에스파의 저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 무대들 그리고 그 콘셉트를 소화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역시 에스파가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3연타를 지금 뭐 신인도 아닌 어떻게 보면 거의 중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팀이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에스파의 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뉴진스를 둘러싼 논란은 뉴진스가 의도한 것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그러긴 했는데, 뉴진스가 올해 보여준 음악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텐션부터 시작을 해서 디토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그 곡들의 연장선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뉴진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레트로적인 면, 그리고 복고주의적이면서도 약간 그 안에 담겨있는 노스텔지어의 감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는 곡들이었고, 올해의 활동곡들은 특히 뭐 슈퍼내추럴 같은 곡들이 특히 그랬는데 하우스윗도 그랬고, 뉴진스의 댄스 측면을 많이 부각하는 곡들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비주얼적으로 아주 새로운 자극, 충격을 줬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음악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그런 곡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또 새로운 걸 보여주고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에 그런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죠. 일단 데이식스는 10년 차가 됐고 내년이 데뷔 10주년인데 전원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괄목할 만한 히트곡을 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레퍼토리들 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예뻤어 이런 곡들까지 다 역주행을 하면서 데이식스라는 팀을 완벽하게 아로새겼다고 보고요. 올해 가요계 그리고 올 한 해에 저는 올해를 생각할 때 아까 에스파의 해였다 얘기를 했지만은 에스파와 데이식스의 해라고 정의해요. 그만큼 활약이 돋보였던 팀이었고 공연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지금 새롭게 월드 투어 추가되는 일정까지 발표를 했던데 그런 면에서 아주 인상 깊은 활동을 펼쳤고요. QWER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 팀이 밴드냐 뭐 아이돌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밴드 포맷의 락앤롤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여기에서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K-팝 계열에서 이렇게 걸밴드 포맷을 했던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걸밴드의 포맷으로 히트까지 가져온 거는 뭐 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QWER도 아주 기념비적인 해를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그룹이 K-팝에서 견인했던 록 음악, 또 밴드 음악의 유행 이런 것들이 올해는 아주 특징적이었죠. 올해는 뭐 새해 벽두부터 비비와 아이유의 격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비의 밤양갱 그리고 아이유의 미니 앨범 Love Wins All 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핑크 솔로들이 다 나왔고, 그리고 뭐 태연 씨도 솔로 활동을 했고, 뭐 윤하 같은 경우도 사건의 지평선을 잇는 그런 곡들로 또 활동을 펼쳤고, 많은 여성 솔로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각기 다른 개성을 잘 살린 활동을 했던 그런 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팝 혹은 뭐 팝 댄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블랙핑크에서 리사와 제니, 로제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음악을 들려줬고, 그리고 청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난이도의 댄스 퍼포먼스 그리고 좀 새로운 힙합 곡들을 보여줬었고, 뭐 유나 같은 경우도 워낙 싱어송라이터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담긴 락 음악, 태연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려줄 수 있는 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린도 있었죠. 여러모로 다양한 솔로들이 좋은 활동을 보여준 해가 아닌가, 특히 여성 솔로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틱톡 같은 숏폼 콘텐츠는 어쨌든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어떤 토막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K-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렬하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진 음악들이 많죠. 그래서 후렴 같은 경우도 강하고 혹은 뭐 브릿지나 이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안무로서 잘 풀어내고 있고, 그래서 좀 비교군이 영미 팝과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는 좀 하나하나의 포인트 안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거를 챌린지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숏폼 콘텐츠를 공략하기에 더 적합한 그런 음악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 이지 리스닝 흐름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 흐름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그 이지 리스닝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지 리스닝이 계속 가져가면서도 에스파가 다양하고 강렬한 음악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 보이그룹 쪽에서도 이지 리스닝 대열을 막 이끌었던 라이즈가 좀 힙합 색깔이 많이 담긴 음악으로 사랑받기도 했고, 그래서 꼭 이지 리스닝이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컨셉트와 음악들, 총천연색의 K-팝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밴드 음악까지 해서 다양한 음악들이 공존했던 비교적 그런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팀이 누구냐 했을 때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이 저는 라이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게러기타 데뷔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이그룹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잘 들리는 음악을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라이즈의 데뷔였고 게러기타였는데, 그리고 러브 119가 여기에 완전 방점을 찍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 사이렌이라든가 뭐 붐붐 베이스 이런 곡들은 또 강렬한 힙합 곡들, 그래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음악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어떤 작품을 가져와서 어떤 활동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어떤 라이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라이즈가 좀 더 많은 활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